소백산맥 깊은 곳, 한국의 비밀스러운 숲속 동물원에서 탈출한 작은 코끼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동물원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영혼은 항상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어느 폭풍우 치는 밤, 우리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을 때 민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몸을 힘껏 밀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자유의 첫날은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울창한 숲속을 돌아다니며 처음으로 느끼는 자연의 향기와 소리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곧 현실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엄마.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은 오직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소백산의 가을은 아름다웠지만 밤은 쌀쌀했습니다. 민수는 동물원에서의 따뜻한 우리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날, 민수는 작은 계곡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숲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새들의 지저임이 멈추고 곤충들의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나타난 것은 한국의 산을 지배하는 포식자, 호랑이였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5마리의 호랑이가 서서히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뭐가 있지? 우리 영토에 침입한 작은 손님이군. 호랑이 무리의 리더인 강산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동물원에서는 이런 위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작은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 이건 코끼리 아니야? 한국산에서 코끼리라니. 젊은 암호랑이 별이가 궁금해하며 말했습니다. 분명 동물원에서 탈출한 놈일 거야. 맛있는 저녁거리가 되겠군. 또 다른 호랑이 천둥이 침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운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짧은 자유는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순간 숲속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소용돌이치며 호랑이들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무 사이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전통 한복을 입고 긴 하얀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지혜로 빛났고 손에는 오래된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만 노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호랑이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지어 무리의 리더인 강산조차도 조심스럽게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신령님, 강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소백산의 산신령이었습니다. 한국의 전설에 따르면 각 산에는 그 산을 보호하는 신령이 있다고 합니다. 소백산의 산신령은 특히 동물들의 보호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산신령이 물었습니다. 저희 영토에 침입했습니다. 게다가 먹이로 적합해 보입니다. 강산이 대답했습니다. 산신령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길이 민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민수는 이상하게도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길을 잃었다. 그리고 너희들도 알다시피 소백산에서는 길 잃은 여행자를 해치지 않는 것이 오랜 전통이다.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호랑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그 전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백산은 예로부터 여행자들을 보호하는 산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신령님, 이것은 코끼리입니다. 한국의 자연에 속하지 않는 외래종이죠. 천둥이 항의했습니다. 산신령은 지팡이로 땅을 3번 두드렸습니다. 갑자기 숲속이 환해졌고 과거의 영상이 나무 사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 한반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아라,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오래전 이 땅에도 코끼리가 살았다. 기후가 변하기 전 한반도 남부는 코끼리의 터전이기도 했다. 영상 속에서 호랑이들은 코끼리 무리가 한반도를 자유롭게 거닐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 지구에서 연결되어 있다.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근원에서 왔다. 산신령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호랑이들은 천천히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사냥의 욕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별이가 물었습니다. 산신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새로운 보호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적합한 일을 알고 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산신령과 함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호랑이 무리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강산, 별이, 천둥, 그리고 다른 두 호랑이, 안개와 바람까지 모두 5마리의 호랑이가 민수를 보호하듯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민수가 산신령에게 물었습니다. 서울이라는 큰 도시로 간다. 거기에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단다. 산신령이 대답했습니다.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깊은 계곡을 건너고 험한 산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들은 놀라운 안내자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주었고 밤에는 민수를 따뜻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첫째 날 밤, 그들은 작은 동굴에서 쉬었습니다. 천둥과 바람이 먹이를 찾아 나갔고 별이와 안개는 민수를 지켰습니다. 강사는 산신령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산신령님, 왜 이 코끼리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강산이 물었습니다. 산신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특히 이 아이는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 어떤 운명인가요? 산신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둘째 날, 그들은 깊은 숲속을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비를 좋아했지만 천둥과 번개는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겁내지 마, 별이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 민수는 별이의 따뜻한 몸에 기대어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폭우 속에서 그들은 우연히 숨겨진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놀랍게도 그곳에는 오래된 불교 사원의 폐허가 있었습니다. 산신령은 이곳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곳은 1000년 전 승려들이 명상하던 곳이다. 이곳에서 하룻밤 쉬어가자.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산신령은 민수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옛날 한국에 살았던 코끼리와 호랑이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이 땅에는 코끼리와 호랑이가 함께 살았단다. 그들은 서로 다른 종족이었지만 깊은 우정을 나누었지. 그러나 인간들의 사냥으로 코끼리들은 점점 남쪽으로 이동했고 결국 한반도에서 사라졌단다. 호랑이들은 산으로 숨어들었고 그 후로 두 종족은 다시 만나지 못했지. 민수는 그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와 호랑이들의 만남은 운명인가요?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너희의 만남은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셋째 날, 그들은 마침내 소백산에서 벗어나 평야지대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서울인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저건 작은 마을이다. 서울까지는 아직 멀었다. 산신령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피해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마을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신령은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에 산불이 났다.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호랑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인간들을 돕고 싶었지만 호랑이가 마을에 나타나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코끼리는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어요. 제가 강에서 물을 끌어올려 불을 끌 수 있어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산신령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너는 아직 어리고 위험할 수도 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별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민수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렇게 민수와 별이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여러 집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물동이를 나르고 있었지만 불은 너무 강했습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마을 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코끼리를 보고 더욱 놀랐지만 민수가 강에서 물을 빨아들인 후 불이 붙은 집에 물을 뿜어내는 것을 보고 곧 그가 도우러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별이는 숨어서 민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위험에 처하면 즉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강과 불 사이를 오가며 물을 운반했습니다. 그의 작은 몸은 지치기 시작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몇 시간의 노력 끝에 불은 진화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동물원에서 온 코끼리가 그들의 마을을 구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코끼리는 어디서 온 거죠? 마을 이장이 물었습니다. 그때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즉시 그가 산신령임을 알아보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보호하는 코끼리다. 그는 서울로 가는 중이다.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마을 이장은 감사의 뜻으로 민수와 그의 일행을 위해 음식과 휴식처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또한 서울까지 가는 트럭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우리 마을을 구해준 은인에게 이 정도는 해야죠. 이장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마을의 헛간에서 편안히 쉬었습니다. 별이도 함께였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별이 누나, 오늘 제가 잘했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별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훌륭했어, 민수야. 네가 자랑스러워. 민수는 그 말에 기쁨을 느끼며 푹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마을 이장이 제공한 트럭에 올라 서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산신령은 마을 입구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서울에서는 내 힘이 약해진다. 하지만 너희가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산신령의 마지막 말이 바람에 실려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호랑이들을 트럭 뒤에 태우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산신령의 부적을 받은 호랑이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트럭에 올랐고 민수만 뒤에 탔습니다. 여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들은 작은 마을들과 도시들을 지나쳤고 민수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새로운 세상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동물원 밖 세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게 다 뭐예요? 민수가 높은 건물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건 아파트라고 해. 사람들이 사는 집이야. 사람이 된 안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질문을 했고 호랑이들은 자신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들도 도시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지만 산신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서울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모습에 모두가 압도되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끝없이 흐르는 차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잠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사람이 된 강산이 물었습니다. 산신령은 그들에게 서울 동물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민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서울 동물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그들의 이상한 옷차림과 말투에 의아해했지만 다행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원에 도착하자 그들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민수를 동물원 안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입구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저기 이 동물원의 원장님이 지나가고 계세요. 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장 김성호는 50대 중반의 진지한 표정의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강산이 말했습니다. 김성호 원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시죠? 약속이 있었나요? 저희는 소백산에서 왔습니다.
산신령의 지시로요. 강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김성호 원장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더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이요? 당신들이 누구시길래? 그때 민수가 트럭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성호 원장은 민수를 보자마자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물원에서 일주일 전에 사라진 새끼 코끼리잖아. 강사는 김성호 원장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동물원을 탈출했는지, 소백산에서 호랑이들에게 둘러싸였는지, 그리고 산신령이 어떻게 그들을 도왔는지, 또한 어떻게 민수가 마을의 산불을 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김성호 원장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민수의 존재 자체가 이 이야기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시죠? 김성호 원장이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신령이 준 부적의 효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산, 별이, 천둥, 안개, 바람의 몸이 서서히 빛나기 시작했고 점차 그들의 원래 모습, 호랑이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호 원장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동물원 방문객들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혼돈이 동물원을 뒤덮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우리는 해를 끼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강산이 외쳤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는 호랑이의 울음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총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그들은 호랑이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쏘지 마세요. 민수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서 호랑이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이 호랑이들은 내 친구예요. 그들이 날 구해줬어요. 김성호 원장은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곧 결단력 있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총을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두 진정하세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 호랑이들은 우리의 손님입니다. 김성호 원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방문객들과 직원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김성호 원장의 권위에 따라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방문객들께서는 잠시 동물원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폐장합니다. 입장료는 모두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원장이 안내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구름이 동물원 위에 모여들었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방문객들과 직원들은 더욱 공포에 질려 빠르게 동물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김성호 원장은 이상하게도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호랑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김성호 원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들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도 의아한 눈으로 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제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소백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사흘 동안 굶주리고 목마른 채로 산속을 헤매다가 결국 쓰러졌죠. 그때 저를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산신령과 그의 호랑이들이었습니다. 김성호 원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산신령은 제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그때 맹세했습니다. 언제든지 산신령의 부름에 응하겠다고. 김성호 원장은 호랑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강사는 원장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민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안전한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소백산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개발로 우리의 영토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성호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우리 동물원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 제가 소유한 소백산 근처의 사유지를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당신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산신령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김성호, 너는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호랑이들, 너희는 민수를 잘 보호했다. 이제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산신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동물원의 모든 동물들이 평온해졌습니다. 방문객들과 직원들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경외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할 때 진정한 조화가 이루어진다. 산신령의 마지막 말이 모든 이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서울 동물원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김성호 원장은 그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민수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게 되었고, 인도에서 온 2마리의 코끼리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소백산 근처에 설립된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호랑이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강산, 별이, 천둥, 안개, 바람은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호랑이들도 점차 그 보호구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여겨지던 호랑이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성호 원장은 정기적으로 보호구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호랑이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고 그들의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민수도 가끔 호랑이의 숲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오면 호랑이들은 모두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특히 강산은 민수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지내니? 강산이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강산 아저씨. 동물원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아이들도 많아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서울 동물원의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호랑이에게 둘러싸인 코끼리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동물 보호의 중요성과 다양한 생명체 간의 조화를 가르쳤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자연보호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소백산의 산신령은 이 모든 것을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작은 개입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그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김성호 원장이 혼자 호랑이의 숲을 산책하고 있을 때 산신령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잘했다, 김성호,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산신령님, 김성호 원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지혜 덕분입니다. 산신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너의 선택과 행동 덕분이다. 너는 약속을 지켰고 그것이 많은 생명을 구했다. 제가 한 일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한 마리의 호랑이가 한 마리의 코끼리를 구하는 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았느냐. 김성호 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산신령이 계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라.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라.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라. 김성호 원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산신령님, 제가 이 이야기를 널리 전하겠습니다. 이듬해 김성호 원장은 호랑이와 코끼리의 우정이라는 아동 도서를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금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민수와 호랑이들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교육부는 이 이야기를 초등학교 교과서에 포함시켰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데 활용했습니다. 학생들은 민수와 호랑이들의 모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다양한 생명체 간의 연결성을 배웠습니다. 호랑이의 숲은 점점 더 확장되었습니다.
정부는 김성호 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소백산 주변의 더 넓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조화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한국의 대표적인 생태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화의 숲에서 한국 호랑이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때 한반도에서 거의 멸종되었다고 여겨졌던 호랑이들이 다시 그들의 터전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민수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어떻게 국가적인 환경 인식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민수는 이제 성인 코끼리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서울동물원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많은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호랑이들이 민수를 구해줬어요? 한 어린 소녀가 묻곤 했습니다. 그럼요, 동물원 가이드가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올 수 있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서로 다른 존재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지요. 강사는 이제 호랑이의 숲에서 노령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조화의 숲 가장자리에 앉아 멀리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민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용기가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 강산이 별이에게 말했습니다. 별이는 이제 무리의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산신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아닐까요?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호랑이들은 매년 민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동물원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산신령의 부적 덕분에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날, 김성호 원장은 동물원을 일찍 닫고 민수와 호랑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민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환경보호단체들이 민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멸종 위기 동물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서로 다른 종족 간의 공존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한 환경단체의 대표가 김성호 원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온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민수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단체는 아프리카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코끼리와 사자가 함께 살 수 있는 보호구역을 만들고 싶습니다. 김성호 원장은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민수와 호랑이들의 이야기가 이제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민수를 아프리카에 데려갈 수 있을까요? 그가 직접 프로젝트의 시작을 축하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김성호 원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서울동물원의 중요한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성호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성호 원장은 민수에게 이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완전히 성장한 코끼리였지만 여전히 김성호 원장과 특별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네가 아프리카에 가서 다른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단다. 어떻게 생각하니?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모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서울을 떠나야 한다는 슬픔도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민수야, 너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단다. 그리고 호랑이들도 계속 너를 기다릴 거야. 민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수의 아프리카 여행 소식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모여 민수를 배웅했습니다. 특별히 설계된 항공기가 민수를 안전하게 아프리카로 운반할 준비를 했습니다. 호랑이들도 공항에 왔습니다. 물론 그들은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강사는 이제 매우 노쇠했지만
그는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용감하게 가거라. 너는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단다. 강산이 민수의 코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강산의 손에 자신의 코를 감았습니다. 그것은 코끼리의 포옹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강산 아저씨. 저는 당신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할게요. 그리고 꼭 돌아올게요. 별이, 천둥, 안개, 바람도 차례로 민수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들은 민수의 새로운 여정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마침내 민수는 항공기에 올랐고 아프리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의 여정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한 민수는 케냐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현지의 코끼리 무리와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민수는 곧 그들과 친해졌습니다. 특히 누루라는 젊은 암컷 코끼리와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누루는 밀렵꾼들에 의해 가족을 잃은 코끼리였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와 함께 조화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조화의 프로젝트는 코끼리와 사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특별한 보호구역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종족은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호랑이들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끼리들에게 사자들과의 소통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또한 사자들에게도 접근하여 그들에게 평화로운 공존의 중요성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자들은 여전히 코끼리들을 잠재적인 먹이로 보았고 코끼리들은 사자들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민수의 끈기 있는 노력 덕분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 무리의 밀렵꾼들이 보호구역을 침입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코끼리의 상아와 사자의 가죽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공통의 위협 앞에서 코끼리들과 사자들은 처음으로 협력했습니다. 민수는 코끼리 무리를 이끌고 밀렵꾼들을 막아섰고 사자들은 그들의 빠른 움직임으로 밀렵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코끼리와 사자의 협력에 놀란 밀렵꾼들은 결국 도망쳤고 보호구역은 안전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조화의 프로젝트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코끼리와 사자는 이제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했고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협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이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다른 보호구역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민수의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밤하늘을 바라보며 소백산과 호랑이의 숲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의 첫 번째 친구들인 강산, 별이, 천둥, 안개, 바람을 그리워했습니다. 3년 후 민수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화의 프로젝트는 이제 누루와 지역 환경단체들이 잘 이끌어가고 있었고 민수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느꼈습니다. 서울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놀라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성호 원장은 이제 은퇴했지만 그 역시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새로운 동물원 원장인 정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김성호 원장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기쁨에 차서 코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다시 집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공항에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성호 원장은 민수의 생각을 읽은 듯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나쁜 소식이 있다. 강사는 그는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단다. 민수의 눈에서 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강산이 노령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죽음은 여전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라.
그는 평화롭게 떠났단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이제 산신령과 함께 소백산을 지키고 있어. 민수는 공항에서 바로 호랑이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별이, 천둥, 안개, 바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민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수야, 네가 돌아왔구나. 별이가 기쁨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호랑이들과 재회하는 기쁨 속에서도 강산의 부재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호랑이의 숲에서 머물며 강산을 추모했습니다. 깊은 밤 갑자기 숲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두 개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산신령과 강산의 영혼이었습니다. 민수야, 잘 돌아왔다.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구나. 강산의 영혼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두 영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의 경험과 조화의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구나. 산신령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신령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과 강산 아저씨, 그리고 모든 호랑이들 덕분입니다. 민수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니다, 민수야. 이것은 내 용기와 사랑의 결과란다. 강산의 영혼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고 동이 틀 무렵 두 영혼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들이 항상 자신과 함께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서울 동물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한번 동물원의 상징이 되었고 아이들에게 자연보호의 중요성과 다양한 종족 간의 조화에 대해 가르쳤습니다.